안녕하세요. 2025년 4월이었죠?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 약 2,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정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SK텔레콤 해킹 사태 말이죠. 네, 바로 그 사건인데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보고서랑 기사들,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이 사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피해는 어땠는지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봐야 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짚어볼까 하는데요. 저희 목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건의 핵심, 또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사건 발생 당시 그 4월 18일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처음 보였다고요? 네, 그날 오후 한 6시쯤이었을 겁니다. SKT 내구 시스템에서 좀 평소랑 다른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됐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아, 트래픽이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그 핵심 시스템, 홈 가입자 서버라고 하죠. HSS. 네, HSS. 거기서 이제 가입자 정보가 특히 유심 관련 정보가 대량으로 빠져나간 게 확인된 거죠. 이 HSS라는 게 사실 통신망의 거의 뭐 두뇌 같은 곳이라서요. 여기가 뚫렸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 두뇌가 뚫렸다니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얼마나 나간 건가요? 이게 뭐 유심 복제까지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게 맞습니다. 전화번호는 뭐 기본이고요. 유심 인증키 K라고 하는 거, 또 IMSI, IMEI 이런 것들 상당히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된 데이터가 약 9.8기가 정도 유출됐습니다. 9.8기가요? 네, 이 정보들이 있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유심 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피해자는 SKT 직접 가입자뿐만 아니라 알뜰폰 쓰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추산하기로는 무려 한 2,500만 명 정도 됩니다. 2,500만 명. 와, 정말. 네, 거의 뭐 전 국민 절반 가까이가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근데 그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 이게 쓰였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네, 그 BPF도 악성 코드가 사용된 정황이 있고요. 또 어떤 자료 보니까 그 아이반 TVPN 같은 네트워크 장비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던 보안 취약점, 거기를 통해서 침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좀 소름 돋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지점은 이 해커들이 이미 2022년 6월부터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네. 2022년이요? 네. 그리고 심지어 2022년 6월부터 작년 말 2024년 12월까지의 일부 접속 기록이 삭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기록까지 지웠다고요? 그렇죠. 이건 그냥 정보만 훔쳐나간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숨어서 활동하면서 흔적까지 지웠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또 뭘 더 건드렸는지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게 된 거죠. 와, 2년 이상이나 탐지를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건 뭐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이나 감시 체계 자체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는 당연히 정보 유출 그 이상이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그 SKT 기반으로 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 있잖아요. 그게 중단돼서 좀 혼란이 있었고요. 주가도 그 당시에 8% 넘게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런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 사실 더 심각한 건 사회 전체에 퍼진 그 불안감이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응답하신 분들 중에 63%, 그러니까 10분 중 6분 이상이 금융사기를 제일 걱정했다고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금융사기. 네, 유심이 복제되면 그 문자 인증 같은 걸 가로챌 수 있으니까요. 이게 심각한 금융범죄로 바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다들 불안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내 휴대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은 정말 개인의 불안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 전체, 특히 이 통신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국가기관 통신망이 이렇게 뚫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SKT는 그럼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네, 일단 4월 20일에 KSI,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22일에 기자회견 열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용자들한테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해서 이걸 무료로 자동으로 적용해주고 피해 입은 분들 대상으로는 유심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조치를 진행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유출 사실 개별 통지도 했고요.
근데 뭐 이런 조치들이 나오긴 했지만 비판도 꽤 많았다고 들었어요. 신고가 좀 늦었다, 뭐 고객들이랑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요. 네, 맞아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런 대응이 과연 충분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특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넘게 침투했을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말이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사고를 인지하고 나서 신고하기까지 24시간 이상 걸렸다는 점, 또 초기에 안내가 좀 부족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점, 유심 조치 과정에서도 좀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큰 비판을 받았죠. 네. 특히 이제 나중에 알려진 건데 경쟁사들에 비해서 정보보호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다. 이런 사실까지 나오면서 기업의 책임론이 더 커졌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 배후는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그 중국 해커 조직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네, 현재까지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걸로 좀 추정되는 해커 그룹인데요. 레드맨션이라고. 레드 맨션? 네, 이 조직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BPF 도어 악성 코드 사용 패턴 같은 게 좀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북한 소행 가능성도 제기하긴 했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을 보면 중국 쪽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뭐 돈을 노린 게 아니라 정보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기반 시설 자체를 타격하려는 그런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단순 해커 조직이 아니라 국가적 배후를 둔 소위 말하는 그 APT 그룹의 소행으로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탈취된 정보의 어떤 성격이나 공격의 치밀함 이런 걸 봤을 때 단순 범죄 조직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그런 지능형 지속 위협, APT 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물론 뭐 아직 공식적으로 딱 확인된 건 아니라서요.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우와, 정말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럼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네, 이번 사건은 이게 SKT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대한민국 통신 인프라 전체의 보안 수준을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이런 경종을 울린 거라고 봅니다. 핵심 시스템에 대한 어떤 다중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실시간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말 과감하게 늘려야 합니다. 투자 확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숨겨진 취약점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실제 상황처럼 하는 모의 해킹 훈련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하고요. 이용자들의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정말 큰 숙제일 텐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뭔가 투명하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첫걸음이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면서도 좀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 이게 신뢰 회복의 시작일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걸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 기관, 또 업계 전체가 다 같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노력도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네, 오늘 2025년 SKT 해킹 사태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되짚어 봤습니다. 2,5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피해 규모부터 시작해서 장기간 탐지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그 침투 정황, 그리고 초기 대응의 아쉬움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네요. 정말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쓰는 이 통신망이라는 사회 기반 시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동시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 보이지 않는 최전선은 바로 이 사이버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